돈은 살아있고 자연스럽게 모이고 더 큰 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니 처음부터 소중히 모으고 관리해야 해. 안녕, 아빠야. 오늘은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너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에 대한 잔소리를 자주 할 듯 싶어. 물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예를 들면 당장 좋은 집에 산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힘들고, 가족이나 키우는 강아지가 병에 들었을 때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기도 힘들겠지. 여행을 떠난다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어려울 거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욕심하고 뚱뚱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TV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물론 한 번씩 숨겨진 나의 재벌 아빠가 따로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도련님 소리를 들으면서 맛있는 양념치킨을 잔뜩 뜯어먹는 상상을 하기도 했지. 이처럼 돈이 많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넘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오늘은 성공한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이 책에서는 돈에게도 감정과 인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돈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마치 생명체처럼 묘사한다는 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듯 돈도 함부로 쓰거나 무시하면 내 곁을 떠나가고, 존중하고 아껴주면 더 많은 돈이 모인다는 말이야. 당연히 돈을 아낀다는 것은 큰 돈뿐만 아니라 작은 돈도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중력과 같이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고, 큰 돈은 더 큰 돈을 끌어당긴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 돈은 살아있고 자연스럽게 모이고, 돈은 더 큰 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니 처음부터 소중히 모으고 관리해야 한다고 해. 아빠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예를 들어 단순히 연이자 10%를 주는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연에 10만 원을 벌지만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벌 수 있지. 1년 뒤 1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1만 원을 벌지만 1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10만 원을 가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의 마법으로 그 격차는 따라올 수 없게 커지게 될 거야.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구조인 거지. 돈에 대한 인격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보면, 내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남의 돈을 존중해야 내 돈도 존중받게 되거든.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인격과 태도를 갖춰진 사람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인생도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말이지. 얘들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야. 그러니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말고 꼭 소중히 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좋은 습관을 가지고 돈을 소중히 대하다 보면 너에게 큰 돈이라는 보상을 반드시 가져올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잔소리할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